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어에 대해서 이만큼 한 거에 더 부족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3시간 공부하는 동안은 이 의식을 뇌를 사용해서 완전 몰입하고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자, 이 몰입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하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게 이제 몰입의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하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뇌를 잘 쓰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국어 공부를 했어. 그리고 국어 공부가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잠시 잊어야지. 어떻게 하냐면요. 국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의식의 뇌로 보내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잊어먹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식의 뇌는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게 몰입의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전에 제가 이런 글도 썼고 강의도 했었는데 저는 잡초를 뽑을 때 잡초 뽑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어저께 농장 가서 뭐 했다고 그랬죠? 그거 잡을 때는 그거 잡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제가 그거 잡는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은요, 휴대폰도 안 보고 그것만 했어요. 막 문자하고 카톡하고 했는데 안 받습니다. 왜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다 생각하고 집중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집중의 상태에서 얻게 되는 게 뭘까요? 그걸 재미, 즐거움이라고 해요. 사실 그 상태에서는 못 느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걸 무아지경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아지경. 그러니까 이 기간에 시험 기간, 이 기간에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위권 아이가 최상위권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가는 실력이야. 그런데 중하가 될 수도 있지만 중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결정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의식의 레이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까? 근데 그렇게 하면요, 즐겁잖아요.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뭉텅이 시간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계획표의 전제가 뭐냐? 이 2주 전에도 이 전체 과목을 될 때에서 한번 돌아갔잖아요. 이 3주 전에도 이 전체 과목에 대해서 한번 돌아갔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3주 전에 우리가 이해 학습을 했고 2주 전에 확인 학습을 했죠. 그리고 이제 1주 전 질문 학습입니다. 질문 학습. 그러면 이 질문 학습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기간에 하는 공부를 질문 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이 시험 기간에 하는 공부를 뭐라고 하죠? 사실은 통합학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약점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약점학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질문학습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오늘 했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 질문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뭐와 뭐죠? 알려드릴게요. 질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남이 만든 질문이에요. 자, 질문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남이 만든 질문을 가지고 약점학습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만든 질문을 가지고 나의 약점을 해결해 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셀프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메타인지 하면서 많이 해봤죠. 남이 만든 질문, 아까 우리 오연수 선생님이 한 거죠. 뭐 푸는 거죠? 문제집.
먼저 내가 만든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질문을 만들어. 근데 이 내가 만든 셀프 테스트는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보다는 뭐가 훨씬 더 좋냐면 소단원별 혹은 중단원별 혹은 제목 하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셀프 테스트 문제를 만드는 중요한 5가지 원리가 있죠. 문제를 만드는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약점 중심. 내가 모르는 거 중심으로 해라.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출제자 중심. 출제자가 뭘 중요시 여길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거죠. 세 번째, 교과서 가지고 해야 되겠죠. 교과서 중심. 네 번째, 서술형 중심. 5번째, 저는 5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습 목표 중심. 혹시 교과서 여기 있나요? 소장님? 저요. 네. 자, 한국사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2편 정도 나와 있네요. 2편에 대한 학습 목표가 이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단원의 제목이 언론과 국학, 종교와 문예의 변화. 이게 소단원의 제목입니다.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 근대적 언론 활동과 국악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 2문제를 낼 수 있죠. 첫 번째 어떤 문제 낼 수 있죠? 근대적 언론 활동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시오.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국악 운동, 그러니까 근대적 국악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시오. 이 정도가 나오겠네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근대적 언론 활동과 국악 운동의 관계를 설명해 보시오.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올 것 같네요, 이거는. 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가 종교와 문예의 새로운 흐름을 안다. 그러면 여기도 2문제가 나와줘야 되겠네요. 뭘까요? 종교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두 번째, 문예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자, 이 학습 목표를 의문형으로만 바꿔도 훌륭한 서술형 문제가 된다. 이게 바로 셀프 테스트입니다. 셀프 테스트. 내가 만든 질문. 그러니까 최소한 소단원 하나 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제대로 개념을 공부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남이 만든 질문. 이번 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제 문제집 풀이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집은 3가지가 있죠. 어떤 아까도 얘기했는데 개념 문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얘기 들으면서 충분히 제가 설득이 됐는데 문제집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유형 문제를 우리가 시중에서 나오는 문제를 유형 문제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것을 보통은 평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 평가 문제집 안에 유형도 들어가 있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유형은 조금 달라요. 유형을 익히는 건데 결국에 이 평가 문제집의 목적, 개념 문제집의 목적이 달라요, 문제집을. 그럼 개념 문제집, 보통 우리가 자습서라고 하는 이 개념 문제집의 목적이 있죠. 만든 목적. 그게 개념 문제를 풀어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뭐죠? 개념 확인입니다. 개념 확인. 완벽하게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이 자습서는 개념 확인 정도가 되겠죠. 개념 확인. 두 번째, 평가 문제집은 우리가 응용, 심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약점 확인이에요. 약점 확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답 노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가지고 한다? 오답 노트 할 때 이걸 가지고, 이 평가 문제집을 가지고 오답 노트를 한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평가 문제집은 조금 더 심화가 돼 있기도 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단원이나 뭐 좀 넓게는 중단원 중심으로 나온 이렇게 과목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소단원 하나가 나오면 소단원에 딸려 있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약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문제집이죠? 기출 문제집이라고 하죠. 기출. 이것이 바로 이제 유형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보통은 수학 시험을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던 25문제 그걸 내가 풀어봤어. 이걸 이제 보통 기출이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근데 그 목적이 뭐다? 유형 파악에 있다. 유형 파악. 기출 문제는 유형 파악. 유형 확인이죠. 유형 확인 정도가. 약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풀어서 성적을 알 수 있을 정도면 공부가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애들은 막 이런 거 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에 그리고 이걸 풀고 내가 95점 100점이 맞으면 거의 그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거만 푸는 게 아니라 옆에 학교 걸 풀기도 하고 또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은 이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 목적이 다르다 문제집에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통합으로 가볼게요. 통합 시험 기간 공부입니다. 시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밤새워서 공부한다? 사실 그것도 안 되지만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저 2시간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이 기간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첫날 기가 수학이 끝났어요. 시험이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가하고 수학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잊어버려라. 채점은 언제 하자?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내가 이거 안 찾아보면 다른 공부 못하겠어. 그럼 찾아봐야 되지만 그냥 이 뒤로 미루자. 이게 의식의 레이저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자. 이제 영어하고 사회하고 과학만 생각하자. 우리 머릿속에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의식의 레이저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세 과목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도덕 공부가 좀 덜 됐는데 그것 좀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과목은 없다니까요. 없어. 시험 안 봐. 언제 시험 보냐면 이거 끝난 다음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기억해서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방문 이론이라고 그 뇌에 문이 있다. 그래서 그 문에는 항상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근데 내가 기가 공부해야 돼. 그럼 기가 방이 있어요. 자물쇠를 풀고 들어가서 기가만 하고 기가가 딱 끝나면 나와서 문을 잠궈버리고 이제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것을 좀 이제 한번 이미지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국어, 중국어, 도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놀기. 근데 바로 이제 이 지점이요. 이 지점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지점에 딱 끝나는 순간 이것을 말하자면 영화의 엔딩 컷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엔딩 컷. 봉준호 감독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영화가 마무리된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잊지 않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을 위해서 모든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했던 그게 바로 엔딩 컷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의 엔딩 컷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거 만들면 될까요?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시험이 딱 끝나는 순간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것을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 공부 안 하더니 잘 됐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엔딩 컷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너 정말 최선을 다한 네가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말 딱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해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것이 이제 데칼코마니 시험 계획인데 이 기간 안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 어떻게 바꾼다? 의식의 레이저를 만든다. 그리고 의식의 레이저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계획 방법. 그리고 공부법까지. 이제 이것을 데칼코마니 시험 계획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 날 왔어요. 그럼 이거 해야 되겠네, 이거. 그죠? 이거 이만큼 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걸 짤 때도 일주일을 짠 다음에 일주일 전, 그 전에는, 이 전주에는 물론 수준별이라든지 아니면 과목별 공부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되어서 아무래도 내가 약한 부분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이전에는. 근데 이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모아서 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 대회에 갔을 때 심지어 저는 오전 경기, 오후 경기도 나눠요. 그래서 오전에 워밍업 시간, 오후에 워밍업 시간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오전에 워밍업을 딱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자, 지금부터 오후 경기는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없습니다. 그거 걱정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준비 안 됐다. 아예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연습할 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나서 피니시 라인을 찍는 데까지 계속해서 머리로 상상하는데 첫 경기만.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몸을 내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십시오. 저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딱 한 가지. 그리고 첫 경기가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기억도 안 해. 이제 이게 끝이에요. 이제 잊어버려요. 잘 봤든 못 봤든 잘했든 못했든 끝. 그리고 두 번째 경기를 그때부터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후 워밍업 시간에 그걸 몸에서 맞춰봅니다. 그리고 그게 딱 끝나면 내가 나에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스타트 때 올라가는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긴장감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것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왜 떨어요? 왜 긴장해요? 안 된 저기 이틀 뒤거 3일 뒤거 생각하느라고. 그러면은요, 에너지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에너지의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쓰자. 이것이 데칼코마니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